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와의 전쟁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습니다. 사흘간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될 만큼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해온 용산 화상경마장, 어제 개장이 강행됐습니다. 화상경마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의 일환인 퀴어 퍼레이드는 경찰에 의해 불어댔습니다. 6월 1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입법부 위에 청와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다소 엉뚱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자칫 국회와 청와대 간의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때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신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해 마련된 안입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와 연계해서 비박계인 여당 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개정안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개정 국회법 조항은 제98조 2의 3항 대통령령의 제출 항목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행정기관은 수정 및 변경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해당 행정기관이 수정 변경 요구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라는 문구를 놓고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강제성을 띈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죠. 여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이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비박계는 국회의 수정 요구도 거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수정 요구를 하면 정부가 거부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친박계를 중심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말해 결국 청와대와 친박의 뜻을 따를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도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면 기껏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청와대의 이번 반응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와 전쟁 선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김재남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뛰어넘는 행정입법, 그러니까 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이며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게 이번 국회법 개정안 합의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법제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이어서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안 앞으로 계속 짚어주시고요. 또 이번에는 미군의 탄저균 배송 사건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오늘 국방부 차관을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았더군요.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회에 이런 이유로 불참하자 백승주 차관이 대신 국회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백승주 차관은 국민께 걱정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 신고 없이 국내로 관입되어 국민들에게서 우려하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한부처 및 유한민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했는데 이를 두고 소파 규정에 따라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야권에서 나왔다고요. 네, 국회 국방위 소속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요구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소파 규정에 따른 합동위원회를 가동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리고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 방식으로 이렇게 들여왔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 물질의 반입과 또 그것을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 미국 측은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카터 장관은 지난 5월 30일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탄저균 사고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한국 쪽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재발 방지에 대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5월 28일 사고 상황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상황입니다. 예, 사과도 사과지만 그 사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나갈 방향을 정해줄지 이것도 역시 문제인데 또 일각에서는 뭐 형식적인 사과다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과의 회담 중에 사과, 그러니까 유감 발언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선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말뿐인 사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 쪽의 이번 사과가 한미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는 차원에서 나온 그 유감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탄저균 사건을 다룰 계획이 없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한국 쪽이 국내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해지자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미국 쪽이 우리에게 탄저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지 그 여부입니다. 예, 사과의 진정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정부 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부터 편법성 전관예우, 수입 내역 삭제 논란까지 새로이 지적되는 것들만 보더라도 황 후보자를 의혹 백화점으로 또 한 번 표현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황 후보자이기에 총리 인사청문회도 비교적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16억 원으로 알려진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가 사실은 17억여 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법무장관 청문회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돈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박원석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추가 급여와 상여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 지명일이 2013년 2월 13일임에도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에는 상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황교안 후보자가 재직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뭐냐. 그것도 9,600만 원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건 이제 의혹입니다. 로펌이 취임 축하금으로 줬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무엇에 대한 인센티브이거나. 박 의원은 어제 황 후보자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분쟁 소송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황 후보자가 맡은 119건의 사건 중 유일한 민사 사건이라는 점, 황 후보자의 전문성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2명 포함돼 있다는 점, 그리고 황 후보자가 2005년 삼성의 불법 대선 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이 삼성의 상속회복 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오늘 구체적 증거 제시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만 했지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 3월 28일 날 수임한 그 상속회복 청구 사건의 그 구체적인 실체 내용이 뭔지 밝히라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황 후보자의 수입 내역 119건 중 19건이 수정액으로 삭제된 채 제출된 점도 쟁점 사항 중 하나입니다. 황 후보자가 수입 내역 삭제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황 후보자가 자신 때문에 생긴 이른바 황교안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을 어긴 것은 확실한 거네요. 예, 법을 어긴 것은 확실한 겁니다. 예. 더더욱이나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소위 지난번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던 당시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화해서 이걸 소위 황교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법을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막중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어 황 후보자의 편법적 전관 예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어쨌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아요. 다만 다분히 편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검장으로 마지막에 옷을 벗었기 때문에 고검의 사건만 맞지 않으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산고검에서 옷을 벗은 분이 부산지검의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편 황 후보자는 오늘 오후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19건이 삭제된 변호사 수임 내역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필요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화제였죠. 퀴어 퍼레이드 신청을 위한 시민단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집회 신고를 위해서 줄지어 밤을 새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끝내 퀴어 퍼레이드를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대문서 측이 집회 신고 접수를 갑자기 선착순으로 바꿨을 때부터 행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끝내 불허가 통보된 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올해 퀴어 문화축제에선 퍼레이드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퀴어 퍼레이드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거리 행진을 금지한다는 5개 집회 금지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행진로의 일부가 먼저 신고된 단체의 행진 시간, 장소와 경합하고 시민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인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신고된 행진로와의 조정 과정도 없었고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요 도로들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금지통보서 한 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명의의 금지통보서 한 장을 저희가 수령을 했고요. 세 군데에 경합이 예상된다와 그다음에 주변 일대에 주요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 지속적이고 심각한 시민 불편과 교통 불편이 초래가 우려된다. 경찰 측이 퀴어 퍼레이드의 행진 금지를 통보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5월 21일 퀴어 퍼레이드가 예정된 6월 28일에 한해 집회 신고 방침을 선착순으로 변경했습니다. 남대문서는 동성애 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립을 지키기 위해 순번대로 집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 배경에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대문서에 변경된 방침이 나온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8일 집회에 신고가 가능한 5월 29일 자정까지 남대문서 앞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와 성소수자들이 함께 밤새도록 줄을 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이 밖에도 퀴어 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원래 6월 13일 대학로 부근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화경찰서에서 대기하던 기독교 단체가 먼저 행진구역에 집회 신고를 내 날짜와 장소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5월 내내 퀴어 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는 신촌, 대학로, 서울시청, 청계광장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해왔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개막식에 맞춰서는 서울시청 광장 부근에 집회 신고를 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겠다는 예고도 내놨습니다.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국민 건강위생과도 관계되는 어떤 그런 측면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삶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삶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그때 이제 다시 경찰과의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만약 거기서 그것도 안 된다면은 사실은 법적인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좀 더 경찰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회 퀴어 문화축제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제와 파티 등의 이벤트를 거쳐 28일 3만 명 규모의 참석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퍼레이드로 마무리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어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뉴스K가 전해드린 기습 개장 의혹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지역사회와 인근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는 결국 묵살됐는데요. 경마장 개장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은 경마장 건물을 볼 때마다 무섭고도 슬프다면서 후배들과 친구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용산 화상경마장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을 개장한 마사회에 대한 항의입니다. 마사회는 어제 오전 9시 경마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곳에서 23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중고가 있지만 학교 보건법에 규정된 200m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개장을 강행한 겁니다. 학교 200m에 도박장이 웬 말이냐? 마사회는 574석의 좌석을 개장했지만 10시 50분 첫 경주 당시 경마 고객은 67명으로 전체 좌석의 12%를 못 채웠습니다. 화상경마장 입장료가 통상 2,000원 수준인데 비해 이곳 용산경마장의 입장료는 21,000원에서 31,000원으로 10배에서 15배에 달합니다. 마사회는 고액의 지정 좌석제가 지역 내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사회 매출을 늘려줄 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마사회 막권 매출액 7조 7,035억 원 중 화상경마장 막권 매출액이 5조 5,810억 원으로 72.4%에 달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매출을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마장 입구 한켠에는 지역 상생 장학금으로 1인당 100만 원, 총 100명을 지원하겠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이를 본 성심여고 학생들은 도박으로 얻은 정의롭지 않은 장학금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꾼들의 잃은 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얻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도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박꾼들의 정의롭지 않은 돈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창문에서 이 건물을 볼 때면 무섭고도 슬픕니다. 하교하며 이 앞을 지나갈 많은 후배들과 친구들이 위험해지진 않을지, 혹시라도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자칫 도박에 빠지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이곳을 보면 무엇을 배우게 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선배로서 조금은 막막해집니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주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사회는 노란색 번호표를 붙인 휴대전화로 집회 참가자들을 일일이 체증했습니다. 건물 내에서 창문 밖으로 손만 내밀고 체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범죄 행위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업무방해죄 현행범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실 뿐이죠. 지금 체증하시는 분들은 다 마사회 직원분들이에요? 직원은 그렇죠. 예, 직원입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매장을 강제로 집행한다면 화상경마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화상 중계까지 해가면서 도박판을 커지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산의 화상 경마장을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화상 경마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살펴가면서 아예 화상 경마장은 못하는 법으로 근본적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여성이 아니라면, 장애인이 아니라면, 군 미필자들은 고위공직자, 국무위원, 대통령은 할 수 없다. 그런 법을 당장 만드시지요. 그게 위헌이고 평등 위반이고 인권 침해일까요? 재벌들의 병역 기피는 고위직들이 제가 못 누리는 특혜를 흔전만전으로 만들 리 없습니다. 비열한 회피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발판으로 또 다른 특혜를 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문을 닫겠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신 생각은? (6월 1일)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